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살짝 좀 정리하고 오늘 나갈 진도 한번 나가볼게. 오늘은 이제 미분계수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연속함수가 이게 몇 개 없어서 내용이 미분계수까지 살짝 설명하고 좀 문제 좀 풀어오면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교재 좀 정리하고 이렇게 나갈게요. 그 예전에 했을 때보다 살짝 진도가 빠른가? 아니야? 똑같아? 약간 빨라? 근데 내가 이제 완성도를 올리면서 가도 좋은데 그렇게 가면 너네는 계속 수학을 못해서 일단은 좀 반복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가고 있으니까 좀 버거워도 더 하려고 하고, 너네 개개인마다 지금 역량이 약간 달라요. 이해력도 다르고 문제풀이 속도도 다르고 다 차이가 있어. 근데 일단 선생님이 맞춰주는 거는 개개인한테 맞춰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너네가 등급이 잘 나올까, 예를 들어 3등급, 2등급 애들이 푸는 속도로 진도로 맞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미친 듯이 따라와야 내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학습 시간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연속을 배웠는데 이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두 개가 같아. 얘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까지 같을 때 우리는 얘를 연속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죠. 요게 연속의 정의예요. 요게 지금 아까 전에 뭐 준영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극한보다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극한하고 똑같아서 여기에서 했던 거를 이게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극한이 존재한다, 연속이다. 다만 점 하나 더 찍어준 거니까 반복이 되는 개념이라서 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같은 거라서 그게 어떻게 더 쉽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익숙하게 보면 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프 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x는 a라는 지점이 있을 때 이 그래프의 벽을 쏘아서 맞춰지는 부분, 요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죠. 구멍이 뚫려 있는 요 그래프,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고 연속이 아닌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럼 연속의 의미는 이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딱 요런 역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본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어떠한 지점에서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막 이렇게 있어요. 누가 이걸 너네 보고 야 이거 연속이냐 아니냐 물어봐요. 연속이 뭐 불연속인 부분이 있니 물어봐요. 불연속인 부분은 어디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가다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물어봐요. 당연히 불연속이지, 끊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극한값은 존재한다 이거죠. 극한값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 자체가 그래프가 좌우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때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에서는 함수값까지 물어봐서 채워준다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지? 기억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요 개념을 앞에서도 썼고 뒤에서도 썼고 앞으로도 쓸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그 하영이가 물어본 것도 사실 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일단 연속함수라는 애가 있으면 이걸 연속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속인 지점이 있고 연속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속과 연속에 대한 어떤 함수들의 사측 연산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무조건 연속이 나와요. 무조건 연속.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속인 두 개에 대해서 연속과 연속을 어떻게 해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지랄을 하면 무조건 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이라고.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나눌
때에 뭘로 나누면 안 되죠? 0으로만 나누면 안 되겠죠? 그럼 봐봐라. 연속과 연속에 대해서 막 지랄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연속이야. 시험 문제 나와? 그냥 계산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나눌 때는 연속이니? 당연히 연속인데 언제만 0으로 나누면 불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봐봐. y는 x-1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다 이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나 이거 분수함수인데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거는 그때 했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거 지났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연속 나누기 연속이네. 무슨 말이에요? 왜 연속이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지.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 함수예요. 모든 다항식은 연속 함수예요. 연속이야, 연속.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더 쉽게 얘기해봐. 연속을 더하고 빼고 지랄했으니 연속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사실은. 연속의 관점에선. 그럼 얘는 연속 나누기 연속이니까 무조건 연속이야.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단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1에서만 불연속이라고. 1에서만. 그 얘기라고 아까 전에 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더니 1 빼고 다 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이게 연속과 연속이라고.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연속이라는 개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의 부분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걔는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져. 이게 맞다고. 반대로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지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라는 말은 틀렸죠. 왜? 이런 그래프 때문에. 얘는 극한값을 가지나 연속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명제할 때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앞쪽에 얘기하는 게 가정, 뒤에 쪽에 얘기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정이 결론에 포함될 때면 우리는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뒤에 쪽에 얘기하는 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준혁이는 종총고 학생이야. 맞아, 틀려? 맞지? 종총고 학생은 준혁이야.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럼 뭐도 종총고만, 너 준혁이구나.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봐. 어떤 애가 연속이잖아? 극한값이 존재해.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안에는 연속인 애도 있고 불연속인 애도 있으니까. 얘가 더 넓은 개념이잖니.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봐. 모든 다항식은 연속이야. 그지? 모든 다항식은 연속이야. 연속이면 극한값이 존재해. 맞아? 그래서 니네가 어떤 시행을 했느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있고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니네 이거 그래프 그려서 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1을 이렇게 딱 넣었더니 1에 매우 가까운 점이 막 이렇게 가서 극한값을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고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 지금 있어? 그렇게 했어? 대단한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 1을 여기다가 대입을 딱딱 해서 3이네 이렇게 하잖아. 맞아? 왜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이런 이유지. 연속에 대한 사칙 연산이니까 얘가 연속이거든? 그래프 자체가. 그럼 연속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고. 따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1을 넣어서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그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대처한 거야. 오! 그지? 사실 그런 거였어. 그지? 근데 선생님 왜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지? 연속을 아직 안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좀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만나면 1차적으로 얘가 연속인지 파악하는 거야. 그럼 연속이라면 대입을 해. 그러면 함수값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연속과 연속에 대한 사칙 연산은 계산할 때 썼다 이거야, 내가. 단, 분모 나눌 때 0이 되는 거. 0이 되지 않아야 연속인 거야.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된다고.
아, 선생님, 막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니 썼잖아요, 니가. 이게 써놓고서 이 새끼 막, 그지? 막, 이런 거 해놓고선, 아니, 왜 이거 뭐 0이 가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0에 가까워지는 거랑 딱 0인 거랑 다르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0이 아니라는 건, 함수값 자체가 0인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위아래의 조건에 따라 약분도 가능하고, 왜? 0은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0분의 0꼴이라고 하고서 계산하는 걸 배웠던 거라고. 자, 말이 좀 길지, 그지? 여기 조금 중요하니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만약에 불연속인 애가 나왔어. 불연속이가 나왔어. 근데 불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어떤 사칙 연산이 나와. 이거는요, 불연속이 나올 수도 있고 연속이 나올 수도 있어. 응? 아, 그럼 선생님 언제 불연속 나오고 언제 연속 나와요? 몰라. 그건 문제를 만들기 나름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이거는 그냥 조건에 맞춰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어떤 불연속인 부분이 있고 어떤 애가 또 불연속인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 두 개를 어떠한 지점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연속이 되게끔 하는, 그럼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fx 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지 않은 거야. 두 개는 같아도 돼. 두 개는 같아도 되는데, 그지? 같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 만약에 1, 2, 3이라고 적었어. 그지? 근데 여기가 gx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fx하고 gx를 더했더니 연속이 나왔대. 더했더니 연속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 만들기 나름이라니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1, 1, 1. 연속이네.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불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사칙 연산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너네 같으면 자주 내겠니? 자주 내지도 않아. 그냥 뭐 그럴 것도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사실은. 근데 내가 얘를 불연속으로 만들고 싶대. 아니, 그럼 불연속으로 만드는 건 더 쉽지. 2, 뭐 4 이런 거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서 불연속과 불연속이 나오는 거? 거의 안 나오겠지. 나오더라도 이거겠지, 이거라도. 여기에서의 하이라이트. 불연속과 연속이겠지. 불연속과 연속 함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가 나왔다. 그럼 얘는 100% 불연속이야. 불연속과 연속의 더하기 빼기는 100% 불연속이야.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왜? 무조건 불연속이니까. 뭐가 중요해? 무조건 불연속인데. 알게 뭐가 있어? 아니, 하이라이트라면서요.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게 있잖니. 뭐 안 썼니? 그렇지. 불연속과 연속의 곱하기야, 곱하기. 나누기는 어차피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불연속과 연속에 대한 곱하기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도 나눠지는데, 불연속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연속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너네가 봤을 때 포인트는 어떤 불연속과 연속의 곱하기가 불연속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연속이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불연속이 정상적인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애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a로 갈 때 fx가 불연속이라 이거야. 1, 2, 3 이렇게. 그치? 근데 gx가 얘가 연속이래. a. 맞아요? 근데 두 개를 곱했대. 그럼 fx, gx를 곱했더니 a, 2a, 3a 이렇게 나왔대.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같을까 다를까? 상식적으로 다르겠지. a가 1이면 1, 2, 3, a가 2면 2, 4, 2, 4,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같겠어? 어떻게 하면 같아지지? 연속 함수가 반드시 0이 나올 때만 연속으로 간단 말이야. a가 0이어야만 다 같아지겠지? 자,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냐?
0이라는 값은 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맞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가니?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올까? 얘가 나오고 얘는 수능, 학교 내신 미친 듯이 나와요. 그럼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한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한데 왜냐면 각각의 쓰임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요거 0으로 나눈 거 어떻게 하면 모아줄까? 연속과 연속이 있는데 0으로 나눈 거 어떻게 하면 연속이 나오게끔 할까?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는 건 뭐다? 요거다 요거 얘다. 이해 갔지? 틀리면 뒤진다. 약간 요런 정도급. 그지? 요런 얘기야. 일단 문제를 좀 보면서 얘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들어가는지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간단하게 보세요. 이거 너무 쉽다. 자, 연속함수가 아닌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자, 일단 연속과 연속의 더하기 빼기가 불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죠?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fx하고 gx가 연속함수입니까? 예. 왜? 다항식입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의심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1번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죠? 쟤는 무조건 연속이지? 연속과 연속을 더했으니까 2번은 연속과 연속을 곱했지? 그지? 연속이겠지? 3번은 이 새끼 나눴네? 약간 이상해. 그지? 약간 이상해. 일단 얘 킵. 4번 나눴네? 얘도 킵. 5번. 이거 조금 합성인데. 합성도 연속과 연속에 대한 합성은 연속이 나와요. 알겠죠? 연속과 연속에 대한 합성은 연속이 나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넣어보세요. 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g 합성 fx. g의 x 자리에 fx를 넣어준 거잖아요. 다항식 나오니까 당연히 연속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답이 뭘 것 같아요? 3번 아니면 4번 찍어봐. 몇 번이야? 4번이죠. 3번 아니면 4번. 근데 준혁이가 4번 얘기했어. 굉장히 의심스럽죠. 지금 3번으로 막 확률이 올라가요. 답은 이제 3번이야, 4번이야? 4번이에요, 4번. 왜 4번이죠? gx는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x제곱 플러스 1은 어떠한 x값을 넣어도 0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x가 마이너스 3인 순간에 0이 되죠. 분모가 0으로 가면 그 지점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일단은 느낌은 알겠죠? 어렵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계속 이어서 그냥 뭐 191번 같이 지금 눈으로 한번 보면서 풀어볼까요? 답이 한 5초 만에 튀어나와요. 자, 잘 보시고. 자, 문제 읽어봤어요? 191번. 자, 5초 만에 나와야 돼. 5, 4, 3, 2, 1, 땡! 뭐야, 답이? 8이에요. 왠지 알겠어요? 이해 모르겠어? 준혁이 알겠니? 예. 왜? 이게 8이 들어가면요. 지랄하지 말고. 지금 gx로 나눴잖아요. 지금 fx, gx가 모두 다항식이라는 건 알겠죠? 그럼 나눴어요. 연속이에요. 단! 언제?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점이니까 2차식이 0이 되는 지점은 얘를 인수분해해도 되는데 내가 왜 5초라고 얘기했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x의 합이니까. 맞죠? 그래서 5초 만에 8이 튀어나왔어야 된다. 내 말이 이해가? 안 가? 써줄까? 내가 뭐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리지? 귀찮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gx 함수로 나눴으니까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나오고 x 제곱 6x 더하기
6이 나오는데 불연속이 되는 모든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나온다고요. 그럼 2차식의 모든 x의 값의 합은 8이라고요. 합은 8. 그래서 5초 만에 나올 거라고 한 거야, 내가. 알겠니? 그래, 미안해. 너넨 천천히 해. 나는 5초 만에 나왔어. 5초가 아니라 보자마자 나왔어. 아이, 씨발, 뭐야. 8이네. 이렇게 봤어. 문제 읽으면서 보니까. 너네랑 나랑 똑같지 않으니까 시간 많이 준 거라고. 5초나 줬잖아. 그지? 자,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최대 최소 정리는 뭐 그냥 그래요. 잘 안 나오고 사이값 정리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먼저 좀 정리해 놓고 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구간에 대한 얘기도 해줬죠. 구간. 자, 우리 유정이는 못 들었으니까 A에서부터 X가 B까지 있다.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쓰자고 약속한 거죠. 열린 구간 A, B라고 쓰자고 약속을 한 거고 A에서부터 X가 B까지 있다라고 하면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쓰고 요렇게 쓰자고 얘기를 했고요. 맞죠? X가 A에서부터 X가 B까지 한쪽에 등호 한쪽에 등호 없어. 그럼 얘는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A, B 등호 있는 부분에 가로만 다르게 해주면 되고 실수 전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써주는데 여기에서 무한대 쪽으로 가는 친구의 등호를 붙여주면 안 되겠죠? 왜? 내가 근데 계속 얘기를 하잖니. 왜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하냐면 X가 A에 도달하지 못하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A 옆에 있는 A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A 옆에 있는 수를 몰라요. 그럼 이제 그 리미트 관점으로 보면 A에 다가가지만 끊임없이 다가가고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가죠. 근데 얘는 A에 딱 도착하잖아. 닫혀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를 놓고 봤을 때는 그 값 자체가 도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가로를 소가로로 쳐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게 왜 이걸 먼저 언급을 했냐면 오늘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일단 얘가 구간이 있는데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서 연속인 fx 함수가 있을 때 얘는 구간 사이에서 A, B 사이에서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구간 사이에서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뭐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A, B가요,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연속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일자로 가요. 그럼 제일 높은 지점도 없고 제일 낮은 지점도 없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이 일정하다는 소리죠. 이걸 니네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최대, 최소라는 걸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일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뜻은 아니고, 최대 최소값이라는 거는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지점을 물어보는 것 뿐이고 그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1이라고 하면 1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알겠지? 자,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거 도대체 왜 나온 거냐? 이게 왜 나왔냐? 일단 니네한테 포인트가 있는데 연속함수라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불연속함수면 최대 최소값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불연속 함수라면 최대 최소값이 없다. 그거는 틀렸어요. 불연속 함수라도 최대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여기가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요. 이거 불연속 함수죠?
그러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져요. 그럼 뭐예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선생님, 여기 지점에서 여기 어떤 값이 만약에 뭐 3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3에 매우 가깝게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3이 최대값 아니에요? 얘는 불연속이지만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 최소라는 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딱 나오는 값. 그러니까 사실은 극한값이 움직이는 값이고 최대 최소값, 함수값 이런 것들은 결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어떤 게 더 커지는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끊임없이 3에 가깝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최소값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해서 볼 거고 요거는 어떤 문제를 딱 물어보기보다는 이 문제 안에서 최대 최소값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녹아져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1번을 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2다.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5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거는 모르겠어? 0에서 6 사이에 자 봐봐. 구간이 0과 6은 포함하지 않는다잉? 0과 6은 포함하지 않아? 0에서부터 6까지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은 두 개 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맞네. 맞지? 1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봐봐요. 1에서 2 보이세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을 갖는다고요. 근데 2하고 4를 보세요. 2하고 4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봐봐, 딱. 여기 좀. 분명히 여기가 제일 높은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선생님, 3에서 함수값은 있으니까 그러면 1 아니에요? 미쳤냐? 분명히 1보다 높은 지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잠깐 보실래요? 195번.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밑에 거 쓴 거를 딱 보면 알겠지만 좌표가 아니죠? 저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몇 번 같아요? 얘도 이제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일단 두 개로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심스러운 지점이 어디예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2와 3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은 답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면 아마 금방 찾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한참 보는 게 아니라. 저 x 플러스 1분의 3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려봐. 그리고 나서 답을 얘기해봐. 자, 뭐가 답이야 그러면? 몇 번이야? 그려도 몰라? 나왔니 안 나왔니? 답은 3번이겠죠, 3번. 참고로 분수함수는요, K값이 양수가 나오면 감소함수고 맞아요? K값이 음수가 나오면 증가함수가 나오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됐지만 거기에서부터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가까운 지점에서의 그 최대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최대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모르는 거고.
얘는 최소값을 모르는 거고 얘는 최대값을 모르는 거고. 이런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뭐하러 줘? 뭐 너 되게 깨끗한 척 한다, 야? 네. 책 깨끗이 쓰고 싶니? 저 문제를 안 풀어버릇해가지고. 혹시라도 책에 좀 낙서가 있으면, 그지? 아니면 혹시라도 책이 문제가 푼 흔적이 있어. 그럼 숙제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유독 도드라져 보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세탁을 해서 나는 깨끗이 문제를 푸는 척 해버리면 아니지. 숙제를 안 했을 때에도 조금 덜 보여요. 그치? 그런 거지? 좋은데요? 몰라, 좋아. 네가 쓰는 방법인데. 아닙니다. 어? 쓰레기 같은 자식. 그럼 되겠니, 임마?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아휴, 속상하다잉. 자, 이제 사이값 정리가 나왔는데, 사이값 정리가 최대치수 정리보다 시험 문제 훨방 많이 나와요. 사이값 정리는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사이값 정리는 좀 많이 중요하고요. 얘는 옛날에는 사이값 정리가 아니라 중간값 정리 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름이 사이값 정리를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더라잉, 그지? 높으신 분들이 바꿨나봐. 구간이 이제 A에서부터 B까지가 있고 똑같아요. 얘는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연속인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fa 값하고 fb 값이 서로 다르면 결론 A와 B 사이에 fx 뭐라고 해야 되지? y는 c라고 해야 되나? fc는 k와 fx는 적어도 한 지점에서 만난다. 하나에서 만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뭐 말로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지?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두 개가 만약에 연속함수라면 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Y는 K를 여기 이 사이에 있는 Y는 K를 그어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C 지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만나는 지점이 3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요거를 좀 쓰기가 좀 거시기 한 게 여기에서는 이게 원래 정확한 사이값 정리고요. 여기서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활용이 뭐냐면 사실 이거는 거의 안 쓰이고 활용 부분이 좀 많이 쓰여요. 그게 뭐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데 연속인데 A를 넣었을 때와 B를 넣었을 때의 그 값이 부호가 반대라면 이 부호가 반대라는 건 높이가 다르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죠?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면 A,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 활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는 함수를 그려놓고 어떤 상수함수를 그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X축이라는 Y는 K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고정을 놓고 A를 넣었을 때 값이 음수, B를 넣었을 때 값이 양수 이렇게 나왔고 얘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얘는 이 그래프로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이해 가요? 그럼 왜 중요한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보통은 어떠한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에는 그동안은 뭐 인수분해도 한다든지 맞지? 근의 공식을 쓰든지 어쨌든 그 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니네가 이제 예전에 봤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근이 여기 있네? 근데 봤더니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있네.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걸로 풀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한 지점에서 그 근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 구간 안에서는 적어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연속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연속이라는 표현이 왜 그럼 중요한가? 당연하죠. 이렇게 지나가면 어떡해요? 연속이 아니라면. 그럼 근을 안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연속이 아니라면. 그리고 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표현합니까? 여기랑 여기를 아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근을 가질 수 있으며 연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 하에 연속이라는 조건을 깔고 FA와 FB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깔았을 때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니? 괜찮아? 이거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문제 풀 때도 그냥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을 fx라고 적으면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 는 0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y는 0이고 y는 0의 다른 이름을 x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방정식이 어디에서 근을 갖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느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죠?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다 넣어봐야 돼요. 일단 f-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부호만 따져보면 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음수. 여기에서 구간에서 근을 갖나요? 갖지 않겠죠? 모르죠? 가질 수도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둘 다 음수니까. 하나만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을 구하면 되겠죠?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에요. 얼라류. 아직도 음수. 1을 한번 구해볼게요. 1을 구하면 1 더하기 3 빼기 3. 양수로 바뀌어요. 됐어요? 그럼 답은 여기 구간이겠죠.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옆에 거 199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봐요, 지금. 답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잠깐 알려줄게요.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왔으면 안 돼. 나왔어? 뭐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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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음수. 마이너스 1, 양수. 0, 양수. 마이너스 1, 음수. 2, 양수. 그래프를 이어. 어떻게 이으라고? 대충 이어, 그냥. 일직선을 그어. 적어도니까. 얘가 꼬부라지고 어떻게 되는 건 몰라. 됐어? 근이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일직선상으로 그냥 그으면 된다고. 개 쉽다고. 근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좀 중요해요. 사실 근을 갖는다는 건 우리는 그동안 근을 구하는 과정을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그 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속의 성질과 이제 사이값 정리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봤을 때는 얘가 어느 사이에서 어떤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수요 공급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지점을 찍었냐 안 찍었냐, 그 사이에서 어떤 목표치를 찍고 갈 거냐 안 찍고 갈 거냐, 이런 것들 그런 얘기할 때 다 쓰여지는 개념들이에요.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연속이 끝난 거예요. 연속이 약간 끝난 거고요. 일단 찍고 있는 관계로 잠깐 끊었다가, 그지? 잠깐만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보고 바로 오늘 미분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한 50분, 한 40분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미분 쪽 개념 설명 좀 갈 것 같거든요. 자, 잠깐 끊었다 갈게.